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티브 인사 드리겠습니다. 50대를 위한 공인중개사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32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했고요. 지금 현직 교사이고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의 주요 콘텐츠는 교육 관련 영상과 부동산 관련 영상이 되겠습니다. 50대 분들 먼저 쿨하게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순발력과 기억력이 20, 30대에 비하면 떨어진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굉장히 슬퍼집니다. 그냥 쿨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다만 50대는 50대의 만의 장점이 있습니다. 절실함, 그리고 열정, 성실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50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성실하지 않으면, 열정이 없으면, 절실함이 없으면 뭔가 이룰 수 없다는 게 우리가 학습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억력과 순발력이 떨어진다는 것들은 이 세 가지 절실함, 열정, 성실함이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50대들 위로는 부모님 봉양과 아래로는 자식들 건사 힘겨운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먼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기에 앞서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나의 가슴을 뛰게 하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내 가슴이 뛸 것인가? 조그마한 열정의 싹이 피어날 것인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열정이 피어나지 않는다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필요가 없는 거죠. 열정은 전염된다고 합니다. 본인이 열정이 있던 아니면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그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람직한 거고요. 그 열정을 가지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에 도전하는데 이 자격증에 도전하기에 앞서서 세 가지 물음에 한번 본인 스스로에게 답해 보세요. 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나만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남을 위한 것인가? 이기적인가 이타적인가? 또한 이 자격증으로 인해서 소수가 혜택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다수인가? 또는 단기적인가 장기적인가? 이 자격증 취득이 남을 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수의 행복을 위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아마 이 자격증이 여러분의 삶에 좋은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기적이다, 나만 위한다, 소수다, 단기적이다 그러면 제가 느끼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와 2차의 시험이 있는데 둘 다 해도 괜찮고요. 따로 나눠서 해도 괜찮습니다. 많은 분들이 1차 따로 2차 따로 이렇게 합니다. 50대 분들은 적어도 공부하는 양 때문에. 자, 그런데 저는 1, 2차를 동차에 준비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법과 중개사법, 민법의 내용이 중개사법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중개사 풀 때도 도움이 되고요. 중개사법. 또 학개론과 공법입니다. 또 학개론, 공법의 그런 문제가 학개론에 나옵니다. 그리고 민법이 공시법과 세법을 풀 때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1, 2차 과목이 유기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1, 2차 동차를 준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벅차더라도 1, 2차를 동차로 준비한다면 합격할 확률도 높고 어쨌든 그 50대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동차 준비하는 게 벅차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따로 해야죠. 근데 1차 합격하고 2차를 했는데 2차에서 떨어진다 그러면 다시 1, 2차를 해야 됩니다. 곧 3년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1년 할 것인가 2년 할 것인가 그리고 2년 했다가 잘못해서 3년 할 것인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스티그는 1, 2차 동차를 준비했습니다. 또 학원 그 실강과
인터넷 수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학원 실강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직업적으로 제가 학교를 끝나고 학원에 가야 했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환경상 학원에 가지 못했습니다. 인터넷 수강을 했는데요. 인터넷의 장점은 제가 원하는 만큼 반복할 수 있다고 하는 거고, 노트북이 됐던 아니면 모바일이 됐던 간에 언제 어디서든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강을 하시던 아니면 인터넷을 하시던 본인의 선택에 맞게,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인이 이제 나는 자기주도 학습이 안 된다, 내 스스로 커리큘럼을 짜서 공부한다는 게 무리가 있다 그러면 학원 실강이 낫고요. 나는 나만의 공간도 있고 내가 절제할 수 있고 학습 커리큘럼을 내가 짤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인터넷 그 강의도 나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 학원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 학원은 에듀윌, 방문각, 메가랜드, 해커스, 랜드프로, EBS 또 무료 강의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회사 중에서 어떤 회사를 선택하느냐, 이건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1차 강의는 인터넷 무료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그래서 3번 정도 반복했고요. 그래서 윤성종 교수님의 유튜브 치면 나옵니다. 검색하시면 윤성종 이렇게 치면 이제 그 학개론과 민법에 대해서 강의하는데, 물론 이분이 다른 과목도 하시더라고요. 공시법 같은 경우도. 근데 저는 일단은 2과목을 선택을 해서 책을 구입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2차 과목은 제가 에듀윌을 선택을 했는데, 왜 선택했냐 하면 그 임선정 교수님, 그 탁월한 암기 비법을 가진 임선정 교수님 때문에 제가 에듀윌을 선택을 했습니다. 모의고사는 에듀윌, 방문각, 메가랜드, 해커스를 다 풀어봤습니다.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봤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집에서 푸는 것보다는 현장에 가서 푸는 거를 제가 원했기 때문에 직접 4번 정도, 그래서 7, 8, 9, 10, 그래서 4번 정도를 노량진 방문각 학원에 직접 가서 풀었습니다. 노량진 방문각 학원은 학원 규모가 좀 커서 그 방문각 수강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타사 수험생이라도 방문각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때 제가 10,000원 냈나요? 12,000원 냈나요? 그래서 돈을 지불하고, 값을 지불하고 시험을 치렀습니다. 무엇보다 강사를 잘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원 선택에 있어서는. 민법에 있어서는 민법의 방문각의 김덕수 교수님 제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메가랜드의 서석진 교수님 추천드립니다. 민법은 김덕수, 서석진. 학계로는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50대에게 맞는 분은 방문각의 김백준 교수님. 물론 방문각에 좋은 교수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영섭, 국승호 교수님도 괜찮은데 김백준 교수님 권해드리고요. 또 메가랜드의 황재용 교수님 제가 말씀드립니다. 중개사법은 에듀윌의 임선정, 그리고 메가랜드의 김상진입니다. 임선정 교수님은 암기를 쉽게 하게 도와주고요. 그 다음 메가랜드 김상진 교수님은 수험생들의 마음을 이해하십니다. 감성 강의입니다. 공법은 메가랜드의 고상철, 김희상 교수님. 김희상 교수님이 에듀윌이 계시다가 이제 올해 2023년에 메가랜드로 오셨죠. 그리고 방문각의 최성진 교수님. 공시법은 메가랜드의 목희수 교수님, 그리고 최성호 교수님인데 이분 강의가 아마 없을 거예요. 내가 평가단 하면서 들었는데 굉장히 탁월하십니다. 새로운 1타 강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세법은 메가랜드의 이승원, 임기원 교수님 말씀드립니다. 이분들이 제가 세무사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세무사님이 강의하는 것도 괜찮지만 세무사가 아닌 분들 강의도 괜찮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보면 에듀윌이나 이 방문각 보면 현직 세무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그분들이 세무 전문 지식에 대해서 알 수 있지만 이제 이 암기법이라든가 또는 이해를 시키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세무사가 아닌 분들이 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메가랜드의 이승원, 임기원 교수님 추천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민법의 김덕수, 서석진, 학계론의 김백중, 황재원, 중개사법의 임선정, 김상진,
공법의 고상철, 최상진, 공시법의 목기수, 최성호, 그리고 세법의 이승원, 임기원 교수님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험난한 시대를 살아온 50대입니다. 저 역시 그렇게 살았고요. 2023년 공인중개사 이 자격증 시험 준비가 여러분의 남은 여생, 우리가 100세를 산다 그러면 50년의 터닝 포인트가 돼서 아내에게, 자식에게 또는 손주들에게 등을 보이는 남편, 아버지, 할아버지가 돼서 우리 50대에서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